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 1학기 3단원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1학년 때 힘에 대해서 배웠었죠. 제가 이걸 왜 언급을 하느냐, 힘을 이해해야지 운동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힘을 영어로 하면은 force라고 해요. 그래서 앞글자, 대문자 F를 가져와서 힘의 기울을 나타내죠. 자, 힘을 정의하면은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고 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자, 운동 상태 하면은 뭐가 있죠? 속력, 또 방향이 있죠. 이것들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변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학을 하면서 변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마주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변임이라는 단어를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 상태 속력 하나, 방향 하나, 각각 하나씩만 변할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변했을 때는 속도가 되죠. 속력과 속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우리가 활용해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완전히 다른 물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해서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자,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 이때 물체의 속력이 변할까요? 속력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 속력 변화가 힘을 가했을 때 0이 아닐 때죠. 이때는 속력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죠. F는 M이에요. 우리가 핵방응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량도 쏘면 질량이 높아지지 않죠. 그래서 질량은 고정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죠. 이 A에 따라서 F가 변하고 F에 따라서 속력 변화가 있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하면은 영어로 모션이라고 요단어로 알아두시고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책에 보면은 다중형광사진, 다중성광사진이라는 그런 사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다중성광사진의 기능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자, 같은 시간당에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방향이에요. 간격이 어떻죠? 간격이 일정하죠. 간격이 일정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속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중속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같은 틈자 속도가 같다고 해가지고 중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상황을 주어질 거예요. 어떠죠? 간격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때도 다른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때는 간격이 어떤가요? 간격이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도 감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속력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시간 동안 물체의 이동거리가 어떻게 될까? 같은 시간 내에 예를 들어 10초라고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동거리가 100m 혹은 A가 만약 100m를 갔다고 하고 B가 1000m를 갔다고 해요. 그러면 이동거리가 긴 1000m로 간 애가 또 속력이 빠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거리예요. 자, 같은 거리가 만약에 주어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 100m 시합을 한다 칩시다. 우사인 볼트와 제가 있어요. 당연히 우사인 볼트가 빠르겠죠. 우선 선수니까. 자, 근데 저도 느린 편이 아니에요. 저도 빠른 편인데 12초 후반에서 13초 초반 나옵니다. 그 정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일반인 치고는. 자, 우사인 볼트는 9.5 몇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리 100m가 주어졌을 때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속력을 비교를 할 수 있죠. 자, 이제 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속력을 영어로 있는 스피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력을 정의를 하면은 가는 시간과 물체가 이동한 총 이동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동 거리에다가 메모 박스를 쳐 넣을게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그 이동 거리에 대한 용어를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거든요. 자, 속력의 단위는 뭘까요? 자, 미터 매 초 그리고 킬로미터 매 시죠. 매 시죠. 축구 선수 메시 아닙니다. 네, 재미없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영어로 하면은 미터 퍼 세컨드,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력에 대해서 영어 정의를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봐야죠. 속력을 V로 나타내고 분모는 뭘까요? 걸린 시간 그리고 분자는 이동 거리 S. 자, 걸린 시간 T는 여러분들 다들 예상했다시피 시간 타임의 T를 따온 거죠. 근데 S는 어디서 따왔을까요? 이동 거리라는 요의 뜻을 가지고 있는
디스턴스에서 요 s를 가져왔어요. 자, 속력이라는 물리량이 있잖아요. 크기만 가지지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스칼라 양에 포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크기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향성이 없는 애들, 그런 물리량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온도가 있죠. 또 질량, 에너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속력을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속력을 평균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혹은 감소할 때 이 조건 하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로 많이 나오는 단위원화 문제예요. 예를 들어 46 km/h이라는 이런 속력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미터 퍼 세컨드로 고치고 싶어. 그럴 때는 자, 보세요. 1시간에 36km를 갖다 놓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터 퍼 세컨드로 고치고 싶으면은 킬로미터를 미터로 고치고 아워를 세컨드로 고쳐야 되잖아. 세컨드가 두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초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자, 어떤 단위로 고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일단 거리부터 한번 고쳐볼게요. 자, 1km 1000m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미터로 고쳐지고, 자, 그 다음 시간을 고쳐야 되죠. 자, 1시간은 3600주죠. 그러면 10m/s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래프를 주어줄 텐데 그래프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많아요. 지금 그리는 거는 초당 어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초당 거리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남들보다 남자친구 손이 작은 편이라서 분필을 쥐게 되면은 제가 분필을 빨리 뽑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왔어요. 이쪽을 자
구간마다 0부터 이쪽까지 1구간이라고 하고 이때부터 여기까지를 2구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1구간만 봤을 때 시간이 갈수록 일정하게 어때요? S가 뭘 뜻한다고 했죠? 이동 거리를 뜻한다고 했죠.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구간을 봅시다. 이 구간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이동 거리가 없죠. 이것 역시도 등속 운동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시간에 대한 속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여기가 구간을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나와봤어요. 자, 1구간에는 어떻죠?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고 그리고 2구간은 속력이 일정하죠. 일정하게 가고 있죠. 그리고 3구간에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일정하게 속력이 뭐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속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속도는 영어로 velocity라고 해요. 정의를 이야기하자면 속력과 굉장히 유사해요. 단위 시간당 물체의 총 변이율. 어려운 용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네모박스를 처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이라는 용어와 이동거리라는 용어를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근데 단위는 속력과 같아요. 미터 per 세컨드 혹은 킬로미터 per 아워 이렇게 같이 씁니다. 자, 속도에 대해서 알았으니 속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속도는 V로 나타내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화살표로 위로 그려줍니다. 자, 분모는 똑같이 걸린 시간. 걸린 시간 t에다가 분자는 변이를 d에다가 화살표로 놔두는데 이 d가 아까 얘기했던 이동거리 디스턴스가 아니라 이때는 디스플레이스먼트예요. 이때 d를 가져온 거죠. 자, 속도에 대한 물리량을 얘기를 하자면 크기 그리고 방향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벡터라는 물리량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속도와 같이 벡터에 포함되는 물리량들의 예를 한번 알아볼까요? 힘이 있죠. 그리고 가속도, 또 전기장 이런 것들이 벡터에 속합니다. 자, 네모박스 쳐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동거리 그리고 변이 대사.
이동 거리는 뭘까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총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동 거리의 물리량은 크기 말고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스칼라에 속합니다. 자, 변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변이는 나중에서 처음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과 처음의 직선거리 요거만 보시면 돼요. 자, 변이는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한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공이 하나 있어요. 이쪽을 처음 위치라고 놨을 때 여기가 나중 위치예요. 이동거리를 빨간색으로 제가 나타내볼게요. 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갔다가 나중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 길이를 다 재야되는 게 이동거리죠. 자, 변이는 어떨까요? 변이를 파란색으로 나타낸다면 처음과 나중에 직선거리가 나오겠죠. 어때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자, 다음은 네 번째 주제 중속 운동에 대해서 나왔을 거예요. 자, 중속 운동이란 물체가 일정 속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중속 운동에 대해서 어떠한 예시가 있을까요? 무빙 워크,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리프트, 케이블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중속 운동 하면은 자주 나오는 게 또 그래프 문제예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어떤 게 속력이 더 빠른지 그거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제가 두 그래프를 그리면 자, A 그래프 그렸죠. 그리고 이렇게 B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자, 이랬을 때 어떤 그래프의 속력이 더 높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가 직선으로 우상향한 직선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등속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느껴지시나요? 각도의 차이가 있죠. 자,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분의 세로죠. 그래서 S 자, 실수로 초의 단위를 적어버렸네요. 자, T분의 S죠.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속력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시간에 대한 속력 그래프. 시간에 대한 속력 그래프가 나오면 자 이렇게 그려봤고,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가 나오면 이동 거리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느 쪽이 이동 거리가 더 길게 가냐. 그걸 물어봤을 때 V 곱하기 T. 자, 고속시 알죠? 고속시. 속력 곱하기 이동 시간은 뭘 의미를 하죠? 바로 이동 거리를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아래쪽 면의 면적이 곧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어느 쪽이 더 기냐를 판단을 할 때는 그래프의 높이가 더 높이 있는 쪽이 그래프 아래면에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D보다 C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힘과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힘 F는 MA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우리가 핵반응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질량은 일정하죠. 근데 제가 무엇을 바꿀 거냐면은 A의 변화를 줄 거예요. A가 가속도라는 의미를 갖추고 있어요. 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 이때 속력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떤 스케이트장에 가가지고 빙판 위에서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제가 가는 방향으로 뒤에서 힘을 주서 밀었어요. 그러면 속력이 빨라지겠죠. 자, 이번엔 두 번째 경우예요. 힘의 방향과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인 경우. 이 경우에는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빙판에서 달리고 있는데 누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의 속력은 감소하게 되겠죠. 이거는 뭐 느낌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유낙하 운동이 들어갈 거예요.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자, 정의를 하면은 자유낙하 운동은 아주 중요한 조건을 주게 돼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공기의 저항력이 없어요. 공기 저항이 없다는 거는 우리 주변에 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체가 뭐죠? 지소기체 78%, 그리고 산소기체 21%, 뭐 이렇게 차지하잖아요. 그런 기체들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지구온 상태라는 의미랑 말이 같다는 거죠. 자, 공기 저항력.
항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호로 F에서 R승자 스몰 t로 나타내요. 이 t가 이제 드래그가 항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자, 공기 저항력이 없을 때,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중력만의 힘만으로 연지가 되고 떨어지는 운동이 나옵니다. 자, 연지가 돼. 이 말이 좀 어렵죠? 자, 연지가 돼가 무슨 말이냐면 이 실이 있잖아요. 실에다가 매달았을 때 추가 향하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 향하는 방향이 곧 지구 중심방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자유낙하면 또 그래프가 또 있어요. 자, 물리는 그래프 없이는 정말 못 살아가고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시간에 따른 힘의 그래프를 잘 그려왔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힘이 중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G, R G, 그래비티, 중력 뭔지 알죠? 그렇게 달아주는 게 좀 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중력을 언급을 했잖아요. 중력을 또 다른 말로 중력의 크기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자, FG로 이렇게 나타내죠. 자, 이거는 곧 무게를 의미하긴 하거든요. 무게를 W라고 해요. 왜냐하면 웨이트에서 앞에 W를 가져오고 되는 거죠. 자, 무게는 질량 곱하기 뭐죠?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상수. 중력 가속도 상수가 9.8 m/s 제곱이. 여기에다가 질량을 곱한 게 무게가 되는 거죠. 자, 중력의 크기는 일정에 갑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시간에 따른 어떤 그래프냐? 이동 거리 그래프예요.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물체가 떨어졌어요. 점점점 소음력이 증가하면서 이동 거리가 지수함수별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래프. 어떤 그래프를 그릴지 감이 오죠? 자, 이번에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고 있죠. 자, 여기서 가로축이 1초를 제가 떼왔어요. 이러면 세로축은 얼마일까? 9.8 m/s죠. 그래서 초당 9.8 m/s로 증가하고 있다. 어떤 게? 속력이. 그래서 물체의 속력을 구하실 때 있잖아요. 자, 속력을 구하실 때
V는 9.8m/s 제곱이 있죠. 이 중력 가속도 상수에다가 뭐를 곱해? 그 물체의 질량을 곱해야죠. 잘못 얘기했네요. 시간을 곱해야죠. 자, 그래서 G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량이 다른 물체들의 자유낙하 우선 질량이 다른 물체가 어떤 게 주어지죠? 금속구와 가벼운 깃털이 주어지죠. 이들의 질량이 다르죠. 분명히.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쪽은 우리 실생활에 있는 것 같이 공기가 있는 경우와 그리고 공기가 없는 진공상태의 경우가 주어지죠. 우선 공기가 있을 때 공기 중에서 같은 높이에서 두 물체를 떨어뜨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두 물체의 속력을 구해야 돼요. 자, 속력이 그러니까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속력을 V 라지액이라고 하고 가벼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력을 V 스몰 액이라고 이렇게 아래층자를 두를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어떤 증명을 적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등호로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공기 중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중력과 항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력의 방향이 양의 방향 그리고 항력의 방향이 음의 방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알짜 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알짜 힘은 시그마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F는 중력은 FG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항력은 FD라고 했죠. 이것을 좀 더 펼쳐봤을 때 mg-2분의 1 CD로 AV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mg는 이제 아실 거고 여러분들이 CD 로우 AV 제곱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할게요. CD는 이제 드래그 오브 코이피전트라고 해서 항력 개수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로우는 공기 밀도, 공기가 밀한지 아니면 덜 밀한지 이런 거를 보는 거고 그리고 A는 그 물체의 단면적을 보는 거죠. 이제 에어리어라고 해서 그리고 V는 속력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이제 NA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V로 속력을 기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 분자에는 EM G-A 그리고 분모에는 GD로 A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깃털 같은 경우에는 금속구보다 만약에 단면적이 넓다고 가정을 하면은 단면적이 넓기 때문에 속도에 의해서 속도에 반비례하는 그런 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한테 뭘 전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은 구름이 어느 위치에서 생성되는지 아세요? 구름은 보통 지면에서 1000km에서 생성이 됩니다. 10km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때 생성된 구름이 점점 이제 모이고 돼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빗방울이 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머리에 보통 맞잖아요. 근데 머리에 맞았는데 왜 머리가 풀리지 않을까? 자, 10km에서 떨어지면 분명히 엄청나게 빨라야 되잖아요. 이 속력을 보면은 근데 왜 뚫리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중력과 항력이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속력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죠. 자, 아까 했던 공기 중에서 속력을 비교를 했을 때 질량이 점점 무거운 것일수록 어떻다? 속력이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무거운 금속구가 가벼운 깃털보다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의 경우에는 중력과 항력이 같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입니다. 속력이 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A가 0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때 VT라고 해서 터미널 벨로시티 종단 속도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종단 속도였던 거예요. 이때 A가 0이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EMG, EF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공기가 없을 때를 뭐라고 하죠? 진공중이라고 하죠. 자, 진공중에서는 어떻게 될까? V 라지 N을 적고 V 스몰 N을 적었어요. 자, 이것을 설명하려면 뉴턴의 제2법칙이 필요해요. 뉴턴의 제2법칙을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죠. 자, 순서대로 정리를 하자면 중력의 크기는 FG는 mg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지가 아래 방향으로 계속 떨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운동하고 있는 물체잖아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그 물체의 중력에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게 그 물체가 가진 힘이기 때문에 MA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세 번째, 여기서 M을 소거를 해서 G는 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뭐가 떨어졌네요. 자, G가 중력 가속도 선수잖아요. 중력 가속도는 질량과
구간하면 일정하다는 게 뭐죠? 중력 가속도 상수가 9.8m/s 제곱으로 일정하다. 그 말인즉슨 여기서 두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진공상에 초당 9.8m/s가 증가한다는 거죠. 속력이. 자, 여기까지 운동에 대해서